오래 잘 산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그리고 가능할까요? 상생경제 그리고 오늘의 정답 땡땡땡 경제에 대해 배워보는 코너입니다. 저는 상생경제 하면 이분이 떠올라요. 성결대학교 우석훈 교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교수라는 직함보다 우석훈 박사라는 직함이 더 이렇게 와닿아요. 그냥 네. 박사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요. 씨라고 부르는 게 제일 편합니다. 석훈 씨? 이렇게요? 네,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정말요? 그 쉽지 않아요. 잘 못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왜 제가 박사라는 게 더 마음에 와닿냐고 했냐면 그냥 우석훈 박사 하면 사회적 경제를 꼭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중화시킨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우석훈 박사. 저는 이게 딱 와닿았어요. 제 말이 맞습니까?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을 좀 대중화시킨 아니,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제가 쓴 책이 제일 많이 팔려서 그래요. 88만 원 세대. 그리고 사회적 경제 책도 많이 팔렸거든요. 그래서 입문서로 많이 쓰게 되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이걸 만드시는 분들은 사실 따로 있고 저는 그냥 뒤에서 설명하고 소개하고 그런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설명하고 소개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특히 생생경제에서 이 상생경제 사회적 경제 코너를 만들었거든요.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이게 관심 별로 없는데. 아니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좀 관심 많이 갖고 같지 않아요? 관심은 생겼는데 네. 싫어하는 사람도 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20대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네. 가난해서 싫다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 쪽에 있으면. 그래서 아직 충분한 임금을 주고 있지 못하니까 이게 약간 혐오제 비슷하게 됐어요. 그 있는 건 아는데 나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런. 근데 그건 오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하고 사회주의 경제로 혼동하고 오해를 하고 있거나 사회적 경제가 다 퍼주는 그런 뭐 제도로 헷갈리고 있거나. 실제로 그 서울의 아시죠? 네. 그 4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그 협동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사회적 경제의 한 축인데 여기 농협도 있어요. 이런 데는 연봉 되게 많이 주거든요. 그 새로 생긴 이 협동조합 같은 데는 아직 자리 못 잡았으니까 어렵지만 네. 원래 잘 있던 데는 연봉도 사실 적지 않고 이 해고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해가 아직은 많죠. 그러면 우석훈 박사가 설명하는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좀 듣고 싶어요. 그 자본주의만큼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주로 성당과 교회에서 출발했거든요. 그 초반에 이 가게가 없잖아요. 시골로 가면은.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공동구매 같은 거 한 거야. 그때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았다가 21세기가 오니까 또 경제위기가 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조금 더 줄인 뭐 사회적 기업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어쨌든 2008년도 이후에 고용과 공익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거는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보다 관련된 기업이 있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그럼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무슨 협동조합의 날이나 그런 날도 그 이후에 생겨났어요. 지금 협동조합 이야기 하셨는데 이제 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를 잘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건가요? 또 제일 오래됐어요. 제일 오래되기도 했고. 예, 사회적 기업은 21세기에 들어와서 지금 형성된 거고 마을 기업도 지금 막 만들어지는 건데 협동조합은 따져보면 200년 이상 역사가 있고 FC 바르셀로나라고 그 축구팀 있거든요. 네네네. 메시 있는데. 들어봤죠. 그게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야구 다니는데 우리는 지금 기업 소속이잖아요. 근데 그걸 주민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이게 우리가 협동조합으로 하자라고 한 게 크고 커서 FC 바르셀로나라고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럼 어떤 게 있어요? 시민 구단 같은 걸 하자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네. 우리가 일본 모델을 따라왔거든요. 일본이 또 자본주의 역사 짧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이 주로 했는데 히로시마의 토요카프라고 하는 야구팀은 이 원래 있던 구단 회사가 망할 뻔했어요. 네. 그러니까 히로시마 시민들이 이제 돈을 내고 그거를 주식을 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원 구단도 있고 시민 주주도 이제 시민 구단처럼 하거든요. 그런 거 우리도 하자고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는 국민소득 규모가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축구나 야구 이렇게 운동과 관련된 얘기 해주셨는데 그거 말고
예를 들어 진짜 경제 공동체 같은 협동조합? 우리나라는 그 시초가 뭐예요?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지역별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뭐 몬드라곤 공동체나 캐나다 같은 데는 일부 있는데 네. 제일 비슷했던 거는 70년대 달동네에서 자활이라는 걸 했거든요. 스스로 활동을 하고 뭐 그게 이제 우리 야학이라는 거 들어봤잖아요. 네네네. 야학도 하고 그때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일자리도 만들고 그런 걸 했는데 IMF 경제 위기 때 그거를 법으로 만들었어요. 아, 그게 사회적 기업법이에요? 그때 자활이라는 거를 법에 넣으면서 최초의 한국에서 정리되어 있는 법적 실체가 있는 사회적 경제의 한 축이 된 거고요. IMF 극복 때 사실 도움을 줬고 그게 왜 뭐 산에 가면 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냥 나무 뽑아오면 돈 준다 그래서 막 퍼주기라고 하긴 했는데 일을 하면은 돈을 주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청소년들한테 이제 실업이 급할 때는 뭔가 자활 활동 같은 걸 하거든요. 네. 그게 법제화된 거는 IMF 경제 위기 때 해서 오래된 거는 그게 제일 오래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안 게 사회적 경제가 자본주의만큼 오래됐고 오히려 사회적 경제 모델이 경제 위기 때 도움이 됐다라는 걸 지금 알게 됐어요. 우리 경제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요즘에 말하는 사람이 늘어났지만 그만큼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졌다는 게 이게 우리가 좀 분단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이 있습니까? 분단 사회라도 사실 그러니까 이 지금 국민의 힘이죠. 이거 당 이름 틀려가지고 몇 번 혼났는데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네. 그 전신 한나라당 쪽에서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법, 협동조합에 관련된 법 이걸 제안하는 게 다 전부 그쪽에서 제안을 했어요. 오히려 보수 정당에서. 예. 그래서 이게 왜냐 그 사람들도 이렇게 통치를 하다 보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됐을 때 사회적 기업을 확 키우고 그 몇 년 후에 협동조합도 그쪽 사람들이 제안을 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사회적 경제가 사회주의라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요거는 비교적 최근에 생긴 오해예요. 최근에 생긴 오해요. 그 김무성 국회의원 이제 전 국회의원이죠. 그 협동조합 그 기본법을 제안하신 분이 김무성 대표였죠. 그 국회의원. 네네.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이게 뭐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는 좌우 문제가 아니라 위기 때가 되면은 대안이었는데 어쨌든 당장 실업을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렇다고 공무원을 바로 늘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뭔가 시민사회 영역에서 약간 지원금을 받아서 활동하자. 그렇게 썼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농협이라고 알고 있는 그 회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있던 농협에다가 농업은행을 합쳐서 농협이 된 거거든요. 네. 그게 1962년 5.16 한 그해 8월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군사주의 시절에도 이 농협을 비롯한 이런 게 통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들의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우선적이라고 쿠데타 하자마자 바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기산업 통합하고 그리고 바로 농협 만들고. 그러니까 그 우리 보수의 중요한 핵심 축인 박정희를 얘기할 때도 네. 그 사람도 이거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온 게 우리 역사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큰 정부보다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시장의 논리로 경제 운영하는 게 사실 보수 정당인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제안했다. 그리고 법안으로도 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회적 경제가 구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렇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당장 사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뭐 긴급재난지원금, 자영업자나 취약계층한테 지원하는 거 이게 다 사회적 경제의 일환인 거죠? 그건 그냥 공공 부분에서 한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스위스 같은 경우 보면은 네. 제일 큰 이 유통회사 1위, 2위가 다 협동조합이에요. 근데 제일 컸던 게 미그로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1941년에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큰 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거든요. 근데 그때가 2차 세계대전 한가운데였어요. 근데 스위스는 전쟁 안 했잖아요.
전쟁 안 했지만 히틀러가 국경을 막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뭐 먹을 것도 없고 물자도 없고 그런 위기의 순간에 이 큰 회사 하나를 이제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한테 주고 사회적 경제를 바꾼 거거든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뿐이 아니라 기업과 공동체가 사회적 경제를 오히려 앞장서서 구현하고 만드는 거네요. 예, 그 정부가 나중에 법제화시키고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그 출발은 사실 좀 자생적인 경우가 많고 그렇게 돼 있던 거를 이제 체계화시키자 그리고 조금 더 지원을 하자 이게 법이고 우리도 지금 있는 많은 뭐 이제 소비자 협동조합을 이제 생활협동조합이라고 이제 줄여 부르고 생협 그렇게 부르거든요. 네네. 그것도 원형들은 다 70년대에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농업운동 하던 데들이 쭉 내려서 지금 한살림이 된 거고 협동조합 운동하던 사람들이 대학생협도 만들고 의료생협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생협연합회에서 지금 이제 둘의 생협이 됐고 이게 체계화된 거는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원을 받은 거지만 시민사회 영역에서 만들어진 거지 70년대에. 그러니까 뭐가 있으니까 거기에 그렇겠죠.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래서 박사님께서 최부자 예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이거 청취자분들께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그 만석군 있고 만석군도 좀 밑에는 천석군 있고 그렇거든요. 그 만석을 걷는 거니까 전국에 몇십 명 있었다고 할 정도로 저도 아는 만석군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너무너무 잘 살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망했는데 안 망한 집안들을 보니까 나름대로 교훈 같은 게 있는데 경주 최부자 집은 유명하죠 거기는. 근데 여기 이제 교훈 중에 6번째 보니까 사반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라는 거거든요. 백리면 49kg 되니까 어지간하면은 왼쪽 오른쪽 뒤에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배고프거나 힘들면 우리 집에 와라. 그러면은 쌀을 주거나 밥을 준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었는지 지금도 그 경주 최부잣집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상을 차려주던 게 이게 식당처럼 그 메뉴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보릿고개 넘어가고 그럴 때 국가도 도움을 줬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름 고관을 풀면서 넘어온 건데 그래서 이게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하자. 과연 우리 역사가 그랬느냐라고 보면은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다 서로 품앗이도 하고 그러면서 버텨온 거지. 이 돈으로 다 해결하고 그런 사회는 우리 역사도 아니었고 외국도 보니까 1인당 국민소득 그럼 6만 불, 7만 불이면 다 시장으로 딱딱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데가 사회적 경제 비중이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높더라 이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최부자가 그렇게 한 건 뭐 당연히 성품과 마음이 좋아서기도 하겠지만 그것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알지 않았을까요? 다 같이 사는 게 나를 지키는 일이다. 요 비슷한 얘기를 이제 최부잣집은 백리씩 갔는데요. 오리 안에 굶는 사람 없게 하라. 심리 안에 굶는 사람 없게 하라. 그 규모와 맞게 나름대로는 이제 이 지역 사회와 화해하게 한 장치들이 있었거든요. 안 그러면 배고프면 다 가서 두드려 부시고 쌀 꺼내오죠. 근데 이게 안 된 이제 부자들은 중간에 이제 몰락하고 그렇군요. 전쟁도 많고 위기도 많았는데 누가 존경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대기업과 돈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 뭔가 내면서 거기에 이제 시민들의 열의가 붙고 이게 유럽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 만들 때 최초 출발점들이었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문자로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신데 0878님 답 사회적 경제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합니다 하셨고 4146님은 사회적 경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어 소외계층이 없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9396님은 사회적 경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하루 경제가 좋아질 날이 올까요? 제발 오면 좋겠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9567님 사회적 경제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제가 오늘 점심 먹으러 갔는데 그 가게에 결식 아동들이나 어려운 아동들은 와서 무료로 먹어 삼촌이 쏠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 식당의 사회적 경제인 거죠?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활동은 그런 활동이고 그런 일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기관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 다 선의로 시작하는데 이제 이런 게 문제죠. 기분 좋을 때는 좀 며칠 하는데 계속 혼자서 그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그걸 조금 더 체계화시켜서
하면 그게 바로 지역 그러니까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 필요 없다라고 그때 이제 막 보수 정권이었거든요. 네네. 막 있던 것도 없애려고 그러다가 논쟁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저 실업자로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갑자기 노동부에서 우리 그럼 크게 할게 그러면서 인건비 다 대준다. 없애려다가 갑자기 인건비 다 대주겠다. 그래서 이제 상대 그때 사회적 기업이 몇 개 없으니까 네.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만들어요. 앞에 가로치고 예비자 붙이면 예비도 주겠다. 네. 근데 이제 잘못한 건 돈이 없으니까 정부가 준 그 인건비에다가 얼마를 더 보태서 월급을 만드는 노력을 못하고 딱 그만큼만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가난하다라는 인상이 그때 생겼죠. 지금도 사회적 기업을 하면 가난하다. 제 주변에도 좋은 마음으로 사회적 기업 시작했다가 빚만 얹으신 분들 되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코너도 하는 이유가 여러 대기업들이 또 앞장서서 요즘 사회적 기업들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굉장히 좋은 예죠. 사회적 공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거는 꼭 이거 아니더라도 네. 기업도 필요하니까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런 게 조금 체계적이 돼서 계속 갈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우리 기업들은 처음에 시작할 땐 잘 모르니까 단발성, 홍보성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이제 문제가 된 게 좀 쉬우니까 도시락 사업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원래 사회적 기업이 도시락에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대기업이 도시락을 밀고 들어오니까 야 너네 케이터링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몰라요. 우린 빨리 사진 찍고 가야 돼라고 하면서 새로 들어온 데는 좀 하다가 말고 있던 데는 또 경쟁이 안 되니까 문 닫고 그래서 이런 조율 같은 그야말로 사회화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런 게 조금 약해요. 사회적 기업이 사회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이 코너를 만들면서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을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나와 기업하시는 분들이 좀 이 방송 들으면서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는 모델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 두 가지를 갖고 이제 시작하게 됐거든요. 우리 청취자들에게 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좀 시선에 대한 변화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우리 박사님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쭈리가 지금 1인당 국민소득 8만 불쯤 되는데 사실상 경제수도 같은 데거든요. 잘 살아요. 잘 살고 그 도시 자체도 굉장히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 뭐 이런 거는 상관없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 보면 백화점처럼 생긴 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백화점에 들어가면은 코너 하나가 전부 다 입점한 거잖아요. 근데 백화점에서 얼마 내고 싫으면 나가라 그러는데 이 쥐리나 이런 데 있는 그 건물에 있는 한 코너 하나가 한 가게예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면서 이 전체가 협동조합이 하나가 된 거고 네.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손님들 맡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 좋은 건물에 다 들어와서 각자 장사를 하지만 이 전체가 협동조합이고 이 사람도 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간 도시는 그 지역에서 사용되는 물건을 주로 사려고 하고 그렇죠. 거기서 버는 돈이 그 지역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백화점이 너무 세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럴 땐 지방에 멋진 백화점이 있는데 보기는 좋은데 거기서 막 벌어들이는 돈의 상당 이익은 본사로 가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이 왔다라고 하는 사람과 지금이라도 자영업자가 이렇게 힘들면은 좀 구역별로 묶어서 정부가 그냥 한 번 돈 주고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현대화시키고 체계화시켜서 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스스로 돕고 인프라도 깔 수 있게 네. 그렇게 도와야 이게 돈 가는 거 아니냐 논의들이 있습니다. 자, 백화점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아주 저는 피부에 확 와닿았어요. 백화점 예시를 들어주셔서요. 자, 오늘 상생경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의 대중화를 이룬 분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우석훈 경제학자와 함께, 우석훈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어요. 고맙습니다, 박사님. 예, 고맙습니다.